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48쪽이죠? 48쪽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할 겁니다. 자, 이 중에서 그 1번이 이제 용도 지역인데요. 용도 지역은 공법 전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용도 지역 틀은 뭐 처음 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외워두셨다가 머릿속에서 항상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하시라 제가 그랬는데, 자, 양가로 1번 보시면 이제 용도지역 지정에 그 법에 의한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국장, 시도의사, 대도시장, 관리기 결정권자를 얘기하죠. 관리기 결정권자는 다음의 경우에 용도지역을 관리기로 결정할 수 있다, 결정한다. 양가로 옆에 나와 있는 게 세 분이고요. 용도지역 지정이나 세 분이나 다 관리기로 하는 것이니까 관리기 결정권자가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중요한 건 지역이죠. 용도 지역의 세 분. 자, 기본적인 사계 지역 뭡니까? 도관농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관농자. 기본적인 사계 지역입니다. 여기서 도시지역이 다시 어떻게 나눠집니까? 주상공록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 녹지로 주상공록으로. 관리지역이 나머지 세 지역에 준하다 보니까 역시 관리지역이 셋으로 나눠지기를 보생계. 자, 요것이 간단하게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법에 의한 분류입니다. 법에서는 이렇게만 분류하고 있고요. 법 밑에 있는 대통령령에서는 다시 주상공록만 세분할 수가 있는데, 요거까지 완성을 해놔야 돼요. 자, 우리 주거지역이라면 전일준, 전용, 일반, 준, 전용이 다시 1종, 2종으로, 일반이 1, 2, 3종으로 나눠지는 거. 상업지역이면 중일근유였죠? 중일근유, 중심, 일반, 근린, 유통, 중일근유. 공업지역이라면 전일준, 전용, 일반, 준. 녹지가 뭡니까? 보생자. 자, 하여튼 요거는 두음자를 따서라도 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도관농자는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자연환경지 여러 가지 보전하고 보호할 것이 있는 곳에, 농림지역은 농업과 임업, 농업진흥지역, 보전, 산지 등에 대해서 농림업 진흥을 위해서, 관리지역은 나머지 세 지역에 준하여 관리하는, 그래서 도관농자. 도시지역에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다 보니까 여기는 건물이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주로 집들이 모여있는 곳에, 상가가 모여있는 곳에, 공장이 모여있는 곳에. 그렇지 않은 나머지 녹지, 주상, 공독으로. 자, 우리 관리지역이라면 보전관리는 어디에 준하는 겁니까? 여기서 따온 얘기죠, 그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는 것이 보전관리. 생산관리라면 농림에 준하는 거, 계획관리라면 도시지역에 준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뜻은 있다 보시면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요거를 할 때가 주거와 공업지역이 전일준. 박일준 씨 인터뷰. 박일준 씨 옛날 사람이라 주공아파트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사람의 첫 대답이죠, 그죠? 이름을 물으니까 전일준입니다. 주공, 전일준 이렇게 했던 거. 상업지역은 중일근유. 중국과 일본은 맨날 싸우는 관계. 중국과 일본은 근본적으로 유감스러워하는 관계다. 중일근유, 상업지역 중일근유. 녹지가 보생계, 특히 보전생사 똑같기 때문에 구별하셔야 되는. 관리지역이 확실히 보생계다. 그럼 나머지 보생자는 녹지다. 관리지역의 개모임 이름으로 보생계 이렇게 붙인 게 생명을 보호하는 개, 보생계. 건강을 관리하려고 관리지역이 보생계다. 개모임으로 이렇게 두음자 따던 게 저번 주에도 하나 더 있었죠. 저번 주에 세 가지 개모임이 나와요, 이제 공법에서. 저번 주에 첫 번째 한 거 있잖아. 주민제한에서 자생계 어디서 나왔던 얘기예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제한할 수 있는 지역. 개모임은 알겠는데 어디서 쓰는 건지 모르면 소용없다 그랬잖아. 자생을 위한 개모임. 산업유통 공장에 들어오게 되면 자생할 수 있다. 직장 생겨서. 그거는 보생계. 이따가 용도지구 파트에서 하나 더 나옵니다. 매일년은 일일계라고 나와요. 이따가 개모임생 중에. 자, 자, 한번 여기 보시고. 자, 요거 뜻을 대충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여기 준주어가 됐든 준공이 됐든 준자는 준자가 붙었다는 얘기는 순수한 그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기능이 섞여 있기 때문에 준자를 앞에 붙였다. 그러면 준주어라면 주어 기능을 중심으로 하지만 다른 기능, 상업 업무 기능에 보완이 필요한 이게 준주어 아닙니까? 그럼 준공업이라면은 공업지역이니까 공업 기능은 기본적으로 수행하지만 다른 기능, 주거 상업 업무 기능에 보완이 필요한 준주거라면 상업 기능의 보완, 준공어라면 요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전용과 일반을 해석하시면 전용은 전자가 오로지 전자예요. 전문가 할 때 전자입니다. 나중에 농지법에서 농지 전용할 때랑 다른 개념이다 그랬어요. 농지 전용에서는 옮길 전자를 쓴다 그랬죠? 한자가 달라요. 농지를 농지 외의 것으로 쓰는 게 농지 전용이라면 여기서는 전용 주거다 그러면 오로지 주거 용도로만 쓰겠다는 얘기야. 마찬가지고. 일반과 다릅니다. 그래서 전용 주거가 당연히 일반 주거 지역보다는 주거 환경이 더 좋은 것을 나타내는데 법에서는 두 가지 주거 환경 가지고 둘을 구별하고 있어요. 하나는 양호한, 하나는 편리한. 이게 뭡니까? 전용 주거를 지정하는 모습이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양호, 좋을 양자, 좋으로자, 좋고 좋다. 양호보다 못한 게 편리한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둘을 구별하셔야 돼요. 전용 주거가 나왔다면 반드시 양호한이 나와야 된다는 거. 요것이 다시 1종, 2종 둘로 나눠지는데 1종이 2종보다 주거 환경이 더 좋다. 주거 환경이 더 좋다는 것은 좀 더 다른 사람 눈치를 덜 보고 살 수 있다.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다. 주택을 둘로 나누는 것은 공법에서는 단독과 공동 둘로만 나누잖아. 어디가 주거 환경이 더 좋아요? 단독이. 공동주택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만큼 아무래도 지켜야 될 게 더 많지 않습니까? 단독주택 중심으로 해서 양호한 주거 환경이냐 공동주택 중심으로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할 것인지에 따라서 1, 2종 전용주거로 나눠지는 편리한이 일반이라면 일반은 셋으로 나눠지는데 주택을 셋으로 나눠주는 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층수 갖고 주거 환경 좋은 걸 따집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층수의 건축물이랑 상대적으로 높은 층수의 건축물이 있을 때 어디가 주거 환경이 더 좋아요? 낮은 층수. 그래서 1종이라면 저층주택 중심으로 2종이면 중층주택 중심으로 3종이면 중고층, 중에다 고층 합쳐서 이렇게 부릅니다. 저층, 중층, 중고층. 각각 편리한을 연결하게 되면 1, 2, 3종 일반 주거가 완성이 되는. 그래서 법에서 이런 층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층에서 따로 저층 이렇게 나누는 게 없다 보니까 저층이 몇 층까지 얘기하나요? 4층까지 얘기한다. 4층에 제한 들어가는 게 저층주택 개념이에요. 4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게 초기에 2종이 나올 때는 요거 18층 이하 제한을 했었는데 나중에 없어져서 지금 없어요. 요거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용적률 크기가 이제 간접적으로 달라질 겁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공장 용도로만 쓰느냐 아니냐. 그래서 우리 공장을 둘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랬죠? 환경에 해가 되는 공장, 그렇지 않은 공장. 환경에 해가 되는 공장의 대표적 예가 중화학공업, 공해성공업 이런 일이 들어가면 어디 들어갑니까? 그게 전용공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위험한 공장일수록 전용공업에 모아놓고 전문적 통제를 하겠다는 얘기죠. 일반 공업이라면 그러면은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 배치. 환경에 해가 되는 게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한 공업 나오는 게 일반. 그리고 상업지역이 중일근유라고 했는데 요 말이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에 요거를 구별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자, 전체적인 상업기능 중에서도 일반이 일반적인 상업업무, 일반적인 보통의 상업지역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요보다 더 좋은 것이 중심상업이에요. 중심지를 표현하는 말이 도심, 부도심 그러잖아. 도시의 중심, 도심. 거기에 준하는 부도심. 그곳의 상업업무 기능.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상업업무 기능. 둘 다 상업업무 기능이지만 요거는 좀 더 작은 게 근린 지역을 얘기하는데요. 가까울 근자 이웃 린자니까 가까이 이웃하고 있는 지역이 근린 지역이에요.
그래서 주거지가 형성돼 있을 때 가까이 이웃하기는 바로 그 근처에 근린 지역에 상업지역을 지정한 걸 얘기하는 건데 요게 중심이냐 일반이냐 이 차이가 있지 전체적인 상업기능이 하면 요거는 그 대신 근린지역 가까이 이웃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업기능 중에서도 아주 작은 매일 쓰는 일용품 정도 일용품 아니면 서비스 공급에 국한된 거예요. 전체 상업기능이 아니고. 그래서 상업지역 중에서는 제일 보잘것없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유통사업을 하면 상업기능 중에서 특히 유통기능 증진을 산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유통기능 증진, 대형 물류센터 위주로 들어서는 농산물 도매센터 뭐 이런 게 들어서는 게 유통사업이라고 했어요. 이 말이 그대로 녹아있어요. 녹지라면 보생자다. 녹지가 안 그래도 도시지역에 속해 있지만 보존할 땅인데 그 앞에 보존에 붙어 있어요. 순수 보존 얘기만 있습니다. 생산 녹지라면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하겠다. 개발을 유보하겠다. 유보라는 말은 한자, 보류 똑같습니다. 이렇게 동사 목적 관계가 아닌 것은 숫자를 바꿔서 상관없어요. 순서를. 유보는 보류입니다. 뒤로 미루는 게 보류니까. 뒤로 미룬다는 것은 지금 안 해주겠다. 지금 안 해주니까 뒤에 보자는 얘기거든요. 미루는 게 유보야. 그래서 개발을 유보하겠다는 얘기는 개발을 지금은 허용을 안 하겠다는 얘기라. 만약에 농지가 있는데 이 농지에 대해서 개발이 허용이 되면 개발되는 것만큼 농지는 파괴되지 않습니까?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생산할 수 있게끔 개발을 못하게 막겠다. 자연녹지라면 자연스럽게 개발하는. 녹지는 원래 보존할 땅이에요. 그러나 요게 들어가면은 비록 제한적이나마 조금이나마 어느 정도 개발이 허용된다는 게 자연스럽게 개발하는 자연녹지 이게 특징이 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들 이거 뭐 잘하고 계십니까? 다른 데 비해서. 자, 도관농자. 도시적인 뭐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지정하는 것은 앞에서 한번 보셨고, 조상목록 그대로입니다. 주거지라면 거주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서, 상업지역이라면 상업 그 밖에 업무 편익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공업지역이라면 공업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곳에, 녹지라면 자연환경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등 녹지의 보존이 필요한 그대로 주상목록입니다. 자, 우리 관리지역은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우리 앞에서 배웠던 각각 세 지역에 준하는 곳이다. 그래서 나눠지기를 보생계 보존관리 보세요. 자연환경 보호나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 온건 확보 및 생태계 보존 등에서 보존이 필요하나. 지금 보존할 것들을 열거하고 있고 이렇게 보존할 필요가 있다라면 원래는 사계지역 중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지정할 땅이 돼요. 그러나 주변 지역과의 관계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포인트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죠. 이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바꿔서 냈다. 그러면은 생산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곤란해서 거기에 준하는 보존관리 이런 뜻이 됩니다. 생산관리라면 농업, 임업, 어업 생산 등으로 해서 관리가 필요하나 그러면 원래 농림어업, 농림지역 지정해야죠. 그러나 주변 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농림지역 포인트죠. 요거로 지정하기가 곤란하니까 여기에 준하는 생산관리를 지정하겠다. 계획관리라면 도시지역의 편입이 예상되는 이란 말로 하면 편입이 앞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고 거기에 준하여 관리하겠다. 편입될 때 대비해서 아니면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계획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시지역에 준하는 농림지역, 도시에 속하지 않는 땅 중에서 농업진흥지역, 보존산지,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존산지 등에 대해서 농림업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농림 어디 들어가는지 다시 한번 보셨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면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보존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에서 필요한 보존하고 보호할 것들 다 여겨놓고 있잖아요. 자연환경이니까 수자원, 물자원이니까 해안이니까 생태계니까 상수원, 문화재 다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들. 수산자원, 물에서 생산되는 자원, 개발을 막아야 잘 보호 육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자연환경 보존지역.
저는 이거 할 때마다 아주 좀 지루해, 이거는 이제. 너무 11월부터 제가 아주 정성을 쏟은 것이기 때문에 11월 제일 정성 쓴 게 이거잖아, 그죠? 그때부터 막 외우게 하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고 세 번째가 벌써 세 번째 이게. 여기다 추가해서 할 것들 다른 거 할 때가 조금 이제 새로운 걸 하니까 그런데 이건 아주 너무 정성을 쏟은 것만큼 마치 다 자란 딸 보듯이 아주 지엄치게. 여러분들은 어때요? 1번 역시 지루하다. 2번 아직도 신선하다. 응? 어느 쪽에? 1번이죠? 1번이라니까. 진짜 참. 1번 무조건 1번이지. 뭘 아직도 신선하다고. 그리고 여러분 아직도 신선하다는 얘기를 그렇게 제 앞에서 이렇게 아주 막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렇게 응? 아주 이걸 참 지루하다 그래야 돼. 지루하다. 자, 일부러 저를 아주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이번에 세 분 되는 거 보세요. 자, 주거지역 잔일준. 전용이 1, 2종. 자, 둘 다 공통점이 뭐예요? 양호한 주거환경. 양호한 주거환경. 1, 2종 나눠지는 것은 단독주택 중심이냐 공동주택 중심이냐에 따라서. 일반이 셋으로 나눠지는데 셋 다 공통점은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인데 저층주택 중심이냐 중층주택 중심이냐 중고층주택 중심이냐에 따라서 1, 2, 3종 나눠지는 거 딱딱 하여튼 집어 나왔을 때 그대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거기 1종 1반에 4층이야 제한 들어가 있고요. 준주거는 주거기능을 위주로 하되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 업무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준주거. 상업지역이 중1, 근, 윤대 중심이면 도심, 부도심 보고 찾는 거예요. 도심, 부도심 딱 이게 중심지니까 이곳에 상업 업무 기능 확충. 일반 상업이면 일반적인 이 말 보고 일반적인 상업 업무 기능 담당. 근린 상업, 근린 지역 이 말 나오잖아. 근린 지역. 그 대신 간단한 일용품 서비스 공급을 해서 필요한 유통상업이 도시내 지역 간 유통기능 증진, 유통기능 이 말이 들어가잖아요. 중일근육. 공업지역이 전일준이다. 전용이면 주로 중화학 공해성 공업 요거 보고 찾아내시면 되는. 일반 공업이면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 배치. 준공업. 경공업기타 공업을 수행하되 다른 기능. 주거상업 업무기능 보완이 필요한. 녹지가 보생자입니다. 보존, 순수한 보존 얘기밖에 없어요.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녹지공간 보존할 것들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생산이면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이 말이 들어가잖아. 생산,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자연녹지.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등을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녹지지역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기 포인트는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피할 수 없는 경우에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자연 녹지. 넘기시고. 자, 여러분 요거 이제 지금 일단 요거 했는데 지정 특례 들어가기 전에 요거 우리 써먹을 수 있는 거 그냥 뭐 이 화면에다 머릿속에다 이렇게 두라고 있으니까요. 자, 항상 제가 땅은 주로 개발할 목적인지 개발의 반대인 보존인지 크게 어느 쪽에 치우쳐 있느냐 개발 쪽이냐 보존 쪽이냐 이렇게 느낌 잡아두시면 나중에 이제 이해하는데 좋다 그랬습니다. 그죠? 어느 쪽에 치우쳐 있느냐. 도관농자 중에서 도시지역은 어디에 치우쳐 있어요? 개발.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요거는 관농자가 보존할 땅입니다. 요거 헷갈리지 않았어요? 다른 데서 요거 할 때마다 계속 헷갈리던데? 안 헷갈렸어요? 만약에 헷갈렸더라면 항상 이렇게 나눠지는 건 요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이건 나눠지는 게 아니고. 요게 전체적으로 개발 쪽이라는 것은 도시지역으로서 다 개발은 아니잖아요. 이건 보존할 땅이잖아. 근데 이것이 개발이기 때문에 3대1 개발 쪽이다. 그럼 관리지역도 헷갈릴 것 같으면 보존관리는 여기에 준하는 것이라 생산은 여기에 준하는 것이라 상대적으로 보존할 땅 요것만 상대적으로 개발할 땅이라 2대1 보존 쪽이다. 관농자를 비도시라고 합니다. 도시지역 외지역이라고 해서 도시냐 비도시냐
도시에만 적용되는 규정, 비도시에만 적용되는 규정. 개발, 보전은 그렇게 나눠지는. 도시 지역이 전체적으로 개발할 땅이지만 도시 지역은 이렇게 세부적으로 물어볼 때도 있어요. 주상공이냐 아니냐. 그래서 주상공이라면 개발할 땅이요. 녹지는 도시 지역이지만 녹지와 비도시를 합쳐서 보존할 땅. 주상공이냐 녹지 비도시냐. 여기에만 적용되는 거, 여기에만 적용되는 거. 한옥 이렇게 나눠지는 것도 종종 나오는 게 여기에 따른 분류예요. 자, 어디가 싸다 비싸다 이것도 항상 느낌을 잡아두시면 다른 거 할 때 편하다 그랬는데 싸다 비싸다. 상대적으로 비싼 곳이면 토지 이용도를 반영해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곳에 비해서 지을 수 있는 용도의 건축이 다양하다. 이용도가 올라가잖아요. 지을 수 있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크기랑 관련해서 건필과 요율의 한도가 건필 용적 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가격이 높은 거예요. 비싼 거예요. 도관농지 중에서 어디가 제일 비싸요? 도시죠. 자, 여기 안 보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 보시고 하세요. 이거 다 쓸데 있는 거예요, 지금. 쓸데 없는 거라면 제가 강의를 안 하시, 이 귀한 시간에. 제일 비싸요, 여기가? 네. 제일 싼 데는? 둘 중에서는 어디가 비싸요? 관리. 여기가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 여기고, 제일 낮은 데가 여기가 돼요. 이따 써먹습니다. 도시역 중에서 주상록으로 나눈다. 어디가 제일 비싸요? 상가, 상업지역이 제일 비싼 땅이야. 그 다음엔 어디가 비싸요? 주거, 공업, 녹지 이렇게? 네, 녹지가 제일 싸고 주거와 공업 쪽에서는 주거지역이 좀 더 비쌉니다. 상업, 주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주거지역 중에서 이렇게 나눠지게 되면 이 중에서 제일 비싼 곳은 어디입니까? 준주거. 왜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상업 업무 기능 보완이 필요하니까. 비싼 상가 기능이 여기 들어가니까. 그래서 주거지역은 주로 집이 들어가지만 여기는 상가 등도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개념상 여기가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 비싼 곳은 일반 3종? 일반 3종이에요? 3종 일반이야? 그 다음에는 어디가 비싸요? 2종 일반 1종 일반 여기가 제일 비싸고 위로 가면서 줄어들죠? 제일 싼 데가 여기가 돼. 네. 주거환경이 여기가 제일 좋아요. 여기 제일 떨어집니다. 주거환경에서 제일 좋고 갈수록 떨어지는 거예요. 가격은 여기가 제일 비싸고 위로 가면서 줄어들어요. 주거환경이 좋다는 거 가격은 반별의 관계다 그랬잖아요. 주거환경이 좋다는 것은 여기에 비해서 훨씬 건폐율 한도가 낮아요. 낮기 때문에 주택을 지어도 조그만 건축이 상대적으로 조그만 건축이 멀리 떨어져서 짓게 돼 있다. 그럼 중간에 녹지 공간이 많잖아요. 소음도 상대적으로 적고 공기도 깨끗하고 살기 편하다는 거죠. 차도 덜 다니고. 그런데 여기일수록 이제 건폐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니까 큰 건축이 다닥다닥 들어서니까 주거환경은 편리할지 몰라도 주거환경은 망가지는 거죠. 망가지는 거지. 지금 여기가 아주 뭐 이쪽에서 뭐 유흥지라면서 여기가. 뭐 중심상업일 거야, 중심상업. 여기 위락설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여기 상업지기 안에서 못 들어가요. 위락설 중에 그 유흥주점이라는 게 적기공 고용 합법적으로 안 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술에다가 춤출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한 게 그 유흥주점이거든요. 이번에 오늘 뉴스 보다 보니까 뭐야 그 1박 2일 코너에도 나왔던 것은 무슨 뭐 힙합 뮤지션들이 와서 그 공연하는 곳이 있다 그랬는데 뭐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가 뭐 탈세 의혹을 받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가 술에다가 춤출 수 있는 공간이 있대요. 그런데 그걸 일반 음식점으로 해서 영업 허가를 받았다는 거야. 그런데 유흥주점이거든 그거는. 그러니까 뭐 1,000만 원 매출이 있을 때 일반 음식점은 90만 원 정도가 세금인데 유흥주점은 190 정도가 세금이라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탈세지 그러면. 하여튼 그런 게 다 그런 겁니다. 그냥. 상업지역 중에서는 어디가 제일 비싸요? 중심상업. 그 다음에 유통, 근린. 제일 싸요 여기가. 왜 싸요? 일용품 서비스 공급이라 했잖아요. 일용품과 서비스 공급에. 여기는 그래도 유통, 대형 물류센터 위주로 들어서는 곳이잖아요.
공업지수는 어디가 제일 비싸요? 요거 주거 상업응용 보안. 그 다음에 요거 제일 싼 곳이 여기 규제가 제일 셀 겁니다. 녹지라면은 여기가 제일 비싸죠. 개발이 허용된다 그랬잖아.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 개발이 허용된다. 녹지에서 개발 허용되는 거 여기밖에 없잖아. 그 다음에 여기 제일 싼 곳이 여기. 도시지역 중에서는 어디가 제일 싸요? 도시지역 전체 중에서는 어디가 제일 싸요? 어? 이 중에서 어디가 제일 싸요? 녹지의 보전? 왜 꼭 그런 식으로 얘기하실까? 그냥 보전 녹지. 왜 일반의 3종이 되지 말라 그랬잖아 아까. 이걸 나눴으니까. 보전 녹지. 네? 보전 녹지? 제일 싸죠? 나중에 써먹어요. 다 지금 하는 거. 이걸 알아야 맞춤 녹지 나온다니까. 관리조건 어디가 제일 비싸요? 관리의 계획? 어디가 제일 싸요? 보전관리죠? 이따 써먹습니다. 자, 됐어요. 그리고 용도지역 시장 특례. 자, 아직도 지정이 안 끝났어. 지금 지정에 대한 특례까지 해야 용도지역 분류가 끝납니다. 용도지역 지정할 때는 관리계획 내용이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용도지역 지정하는 게 당연한 얘기인데 특례라는 것은 관리계획 세울 필요 없다는 점에서 특례가 되는 거예요. 원래 지정할 때는 관리계획 세워야 되잖아. 특례라는 것은 관리계획 세울 필요 없이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게 특례예요. 크게 두 가지 특례가 존재합니다. 크게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공유수면 매립지가 생겨났을 때 항상 매립지는 요거 하나 있는데 공유수면이면 공적으로 소유하는 수면이에요. 공적으로 소유하는 수면이 공유수면인데 매립지와 관련해서 나올 때는 항상 바다밖에 없어. 바다밖에. 뭐 우리가 호수를 매립해서 신도시 개발하는 거 봤나요? 바다를 매립해서 서해안 바다를 매립해서 매립지가 생겨났을 때 임대나 특례. 요건 새로 생겨난 땅이고 매립지로서.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땅인데 다른 법률에서 지정된 타 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곳에도 인정하는 이 두 가지 특례가 존재하는데 이 내용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만 둘의 내용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 차이부터 살짝 말씀드리면 여기서 만약에 특례가 인정된다라면 어느 지역으로 관리계획 결정할 필요 없이 지정된 것으로 본다. 뭐뭇으로 본다를 간단하게 한자로 써놨어요. 의제라고.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관리계획 세울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지정 의제되고 나서도 이 사실을 고시하는 것은 의제되지 않기 때문에 즉 고시는 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고시는 새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고시가 된 것으로 보면은 할 필요 없는데 안 보니까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 지역 중에 하나로 의제되는 게 나오는데 셋 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결정, 고시까지 된 것으로 봅니다. 결정해서 지정하기 때문에 같은 얘기고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고시도 새로 해야 되느냐, 고시도 된 것으로 보니까 따로 할 필요가 없느냐. 새로 생겨난 땅이니까 특례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새 땅이라 일반 사람들은 모를 것이다. 그 사실을 고시는 해야 된다. 기존에 있는 땅이다, 당연히 할 것이다. 이렇게 했던 거. 자, 요 말은 뜻은 공수면 매립지. 자,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습니다. 서해안을 매립해서 매립지가 생겨났어요. 항상 매립지가 생겨나면 용도 지역이 기본이고 그 중에서도 도관 농자가 기본적 분류라고 했잖아요. 거기서도 나눠지는 것도 세 분이고요. 도관 농자가 기본적 분류라 해놔야 돼요. 기본적 분류. 그러면 원래대로 매립지가 생겨났더라면 이 매립지는 매립 목적대로만 써야 돼. 매립 허가를 받을 때 제출했던 건 매립 목적대로만 쓰게 돼 있는데 원래대로라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매립 목적대로 도관농지 하나를 지정을 해 놔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 특례가 인정되냐면 이 매립 목적이랑 이웃학로 용도지역의 내용을 비교해서 이웃학로 용도지역은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둘을 비교해서 이 매립 목적이랑 이웃학로 용도지역의 내용이 서로 같을 때 특례가 인정돼요. 같다라면은 이 땅은 이것과 똑같은 목적인 이웃 용도지역으로 똑같이 전체가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전체가 똑같은 목적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잘 됐다.
관리계획 힘들게 세울 필요 없이 이웃하던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 사실을 고시는 해야 된다. 만약에 둘의 내용이 다르다라면 특례 인정 안 됩니다. 이 전체가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어도 전체로서는 달라요. 일부는 같고 일부는 다르니까 그런 경우도 특례 인정 안 돼요. 특례가 인정 안 되면 도시군 관리계획 세워서 원칙대로 지정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매립 목적이 우리 최초의 간접지인 현대 서산농장처럼 서산농장을 예를 들면 거기는 대규모 농경지 조성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수십 년이 지나도 계속 그 목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웃하고는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봤다면 어떻습니까? 둘의 내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이 땅은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 사실을 고신하라. 이게 도시지역에 있다 그러면 둘의 내용이 다르죠, 그죠? 특례 인정한대. 둘 이상의 지역, 여기는 농림이지만 여기는 도시지역이다. 전체가 같을 수가 없어요. 관리계획 세워서 농림지역 지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공소 매립지대 특례를 먼저 보시면 2번의 양가로 1번, 반가로 1번이 같은 경우에 같은 경우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공유수면인데 바다에 하나인다 이 말이 붙어 있고 이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해당 매립구역과 이웃하는 용도 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항상 지문 나올 때마다 같은지 다른지를 항상 살펴보셔야 돼요. 공유수면 매립지가 나오면 같다라면 이제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관리계획 세울 필요 없어요. 해당 매립 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로부터 이와 이웃하는 용도지역, 도관지역 하나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잖아.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가 아니고 고시는 빠져있잖아.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이 경우 동그라미 3번에 특권시장으로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시는 하라. 바로 고시해 주라는 거예요. 고시는 의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래 보시면은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매립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과 다른 경우에 다른 경우 및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다. 전체가 다른 경우입니다. 다른 경우니까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해야 되고요. 관리계획 세워야 되고 그러면 특례 인정 안 될 때. 자, 이제 양가로 2번은 반가로 1, 2, 3번 세 가지가 있습니다만 셋 다 결정 고시까지 된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매립지랑은 다른데 하여튼 매립지 않은 건 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다음에 하나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결정 고시까지 된 것으로 본다. 5가지 도시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이것도 취지가 어떤 다른 법률에서 어떤 특별한 지역이 지정됐을 때 그 지역에 대해서 관리계획 세울 필요도 없이 도시지역으로 가는 게 뻔하기 때문에 도시지역으로 의지된다 이렇게 보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역시 이해를 해서 보셔야 돼요. 이해를 해서 우리가 주관식으로 쓸 것도 아니고 객관식으로 하는 거 이해만 하시면 돼요. 1번 항만법에 의한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도시지역 2번 어촌항법에 의한 어항구역으로서 역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그래서 1, 2번이 같은 취지의 것이라 같이 읽었는데 여기서도 항만구역이냐 어항구역이냐 해서 이렇게 해서 어항 어쩌고 해야 소용없어요. 어디에 잡혔는지 그걸 바꿔내면 틀리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바꿔서 내고 지금 항만구역으로서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그게 포인트가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육지고 여기가 바다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항만 설치할 최적지로 판단해서 여기를 공유수면인 바다에 대해서 항만구역을 지정했다 칩시다. 항만구역은 공유수면 아니고 이제 그 육지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이렇게 그림상 표현상 이렇게만 그리고 제가 어항구역 여기는 어항을 설치할 최적지로서 어항구역을 지정했다 칩시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지정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항만이나 어항을 설치할 땅이 되는 거예요. 항만이나 어항을 설치한다는 건 엄청난 개발입니다. 방파제 제대로 잘 설치해야지. 파도에 견디고 배가 들어왔을 때 저반할 수 있나요? 저반만 해서는 되나요? 물건을 싣고 내릴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크레인 그리고 이제 물건을 보관할 창고 이런 것도 엄청 많이 들어서야 되고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거 당연히 들어서야 되겠죠. 여기
여러분들이 인천원 가보시면 엄청난 개발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개발이라 원래대로라면 이런 걸 설치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4개 지역 중에 도시지역 지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렇게 개발이 된다고. 엄청난 개발이라니까 이게. 그런데 이 항만구역, 어항구역인 공유수면이 어느 육지에 연이어접하고 있느냐. 도시지역에 연접하고 있다라고. 지금 읽은 게 이거예요. 안 그래도 도시지역 지정할 판인데 마침 도시지역에 연접하고 있으니까 잘 됐다. 역시 관리계획 세울 필요 없이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장소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걸로 갈 수밖에 없다. 좋다. 그래서 만약에 어항구역인데 관리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이다. 이렇게 나오면 도시지역으로 의지되는 게 아니죠. 관리계획 세워서 도시지역 지정해야 돼. 그래서 어디에 접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도시지역에 접하고 있으니까 잘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걸 바꿔내는 거예요. 세 번째가 산업집이 개발하는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중에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 첨단산업단지까지 얘기합니다. 자, 우리 산업단지라는 개념이 그 옆에 참고에도 나와 있지만 원래 산업입지 및 개발하는 법률에서 이 규정을 다루고 있는데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국가 차원의 큰 국가산단, 옛날에 이거보다 규모 작은 지방산업단지를 지금은 일반산업단지라고 얘기를 해요. 옛날에 지방을 일반산업단지로, 국가보다는 조금 작겠지.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도시지역에 첨단산업을 유치하려고 따로 만드는 게 도시첨단산업단지예요. 농공단지, 네 가지를 합쳐서 산업단지라고 합니다. 농공단지는 농촌지역에 있는 공장이 들어선다. 농촌지역에 농촌의 농업 유효노동력 쉬는 유효노동력을 흡수하기 위해서 만든 게 공장 몇 개국을 한 농공단지예요. 저는 요 세 가지는 봤는데 아직 요건 못 봤던 것 같아요. 도시첨단은. 이거는 나중에 바뀌고 나서 글쎄 아직까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옛날엔 세 가지였거든요. 국가, 지방, 농공. 지금 네 가지란 말이에요. 이 중에서 보신 거 있어요, 여러분? 저는 3개나 봤는데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안 보는 것은 제가 다 보고 다녀야지 뭐. 이제 공법을 공부하시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좀 다니시면서 근데 공법 공부하기 전에 봐도 뭐가 뭔지 모르죠, 그죠? 봤는데 여러분 이 공법 배우기 전에 도시군 관리계획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구속하고 있다는 거 전혀 몰랐죠? 꿈에도? 자, 요것만 의지된다는 거예요. 도시적으로 요거는 의지가 안 된다는 거고, 엄청난 요쪽으로 그쪽 법에서 요게 지정이 됐다라면 엄청나게 개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장 쭉 들어서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맡겨도 이거를 도시지역에는 다른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사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업지역에 속하는 도시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저절로 요게 지정되는 순간에 그 땅은 도시지역으로 의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글쎄 농촌지역에 공장 몇 개국을 한 조그만 거라니까요. 요거는 시골 같은 데 가면 보여요. 오히려 이런 데서 안 보여요. 그래서 요거는 굳이 도시로 의지할 필요가 없다. 작은 것이라. 실제 여기 가보면은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농경지. 그런데 고기만 공장 만들어서 있거든요, 이렇게. 도시로 의지할 필요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빠진다는 거. 그래서 산업단지가 도시로 전체가 다 의지된다. 산업단지가 도시로 결정을 지어서 본다? 틀린 개념이에요. 산업단지에서 요거 많으니까 요게 들어가도 틀리고. 네 번째,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됐다고 가정합시다. 자, 여기가 택지개발지구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택지개발 촉진법에서 지정됐으면 여기 택지를 개발하려고 지구를 지정했네?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주거지역에 속하는 도시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택지 개발이 쭉 되면 거기다가 이제 다 주택지일 거 아닙니까? 도시로 갈 수밖에 없다 보는 것이. 다섯 번째가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이 나옵니다.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여기서 전자가 전기전자다 하는 거. 밭전자가 아니에요. 밭전자가 전기전자입니다. 근원 원자고. 그렇기 때문에 전원개발사업구역이다 그러면은 발전소를 설치할 사업을 할 땅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발전소, 전기 일으키는 발전소. 주로 이제 화력발전 많이 설치하죠. 화력발전, 뭐 원자력 발전도 있지만.
엄청난 개발이야, 그거는. 엄청난 설비가 들어가고 거기서 운영할 여러 직원들도 많고 뭐 하청업체 사고도 빈번히 생기는 게 워낙 할 일이 많아서 그렇죠. 그리고 그 직원들이 살 수 있는 직원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곳이란 다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개발할 땅이다. 도시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긴 예외까지. 괄호 속에 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 설비 만일 설치에 관한 구역은 제외한다. 제외되는 것까지 다 보셔야 돼. 자주 나왔던 것들은. 그런데 이 발전소가 여러 가지 보통 개발할 발전소지만 수력발전소가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아니겠죠. 수력발전소는 주로 사람 없는 산간벽지에 그것도 계곡이 좀 깊은 곳에 댐을 건설한 뒤에 물 채워놓고 물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 수력발전이 되기 때문에 도시로 의지할 이유가 없어. 거기 직원도 필요 없어요. 수력발전소에는. 아무리 직원 많아도 물이 위에서 안 떨어지면 발전 안 되고 직원 없어도 물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 발전이 되는 거예요. 직원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력발전소는 가보셨죠? 관광 삼아? 어디 가보셨나? 에? 어디 가보셨어요? 소양강? 소양강 발전. 거기 건물 그거 가보면 무슨 건물이 있던가요? 거기? 에? 아파트? 없어. 없어요. 아무것도 없을까? 제 기억상으로는 핫도그 같은 거 파는 게 설치한 거 있었던가? 간단하게? 사진 필름 팔고 하는 그 노상 그것처럼 필름 팔고 하는데. 그 전에 갔을 때는. 그거는 시골에 가도 있어요. 그런 건 다. 그 정도 건물이면. 없어, 사람. 도시로 의지할 필요가 없잖아, 거기는. 송변전 설비 만일 설치한 거 제외. 이건 발전소보다 더 작아요. 송전, 전기 보내는 송전 시설, 변전, 전압 바꾸는 변전 설비, 변전은 더 작죠. 송전보다. 근데 송전 설비만 하더라도 송전탑 세워서 전기 쭉 보내는 거 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사람 많이 사는 곳 골라가면서 송전탑을 세우든가요? 아니면은 사람 없는 곳 찾아서 송전탑을 세우든가요? 산에다 세워서 이렇게 가잖아요. 여러분들 여기라면 서해안 쪽으로 나가보면 당연히 송전탑 많이 있어요. 시와호 그쪽으로 가도 송전탑 보일 거예요. 그건 이제 바다를 거기다 이렇게 해서 쭉 가더라고. 그 송전탑 밑에는 이제 물고기들이 바글바글 하겠지. 사람 없어요. 도시로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거기는 아예. 자, 도시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 예외까지 정확히 보시고. 그냥 왜 그런다 생각만 하시면 돼. 2번, 3번. 자, 이번에는 자, 관리지역이에요. 관리지역. 현재 관리지역인 땅입니다. 관리지역인 땅인데 여기에 농지가 있고 산림이 있다? 당연히 관리적 행정을 받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농지에 대해서 농지법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했어요. 그럼 이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는 순간에 아까 4개 지역 중에 농업진흥지역은 어디로 들어가야 될 땅입니까? 농림지역으로 가야 될 땅이라고 배우셨잖아. 농림의 농을 구성하는 게 농업진흥지역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정되는 순간에 더 관리지역이지만 저절로 이 땅만 농림지역으로 결정고된 것으로 보겠다. 글로 가야 될 땅이기 때문에 관리 개설할 필요 없이. 근데 이게 이렇게 가야 농업진흥지역이 잘 농사짓기 좋은 땅으로 되기 때문인데 뻔하기 때문에 이 전제 조건을 바꿔서 여기서는 잘 틀리게도 냅니다. 여기에 있는 땅에 대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다른 지역은 아니니까. 왜 그러냐면은 농림지역보다는 같은 비도시라도 상대적으로 이게 좀 더 비싼 곳이라고 있고 좀 더 행위제한이 풀어져 있어요. 그만큼. 이걸 이렇게 안 보내고 이 행위제한을 그대로 여기다 적용하게 되면 그만큼 농업진흥지역이 망가지기 때문에 파괴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낸다 그랬습니다. 그럼 다른 지역이 왜 안 되느냐? 도관농지역이 애초에 도시지역이라면 도시는 애초에 개발하려고 지정했기 때문에 이곳에 농지가 있어도 농업진흥지역 자체를 지정을 못해요. 지정하는 걸 전제로 한 이 규정은 적용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를 들어 주상공에 농지가 있다.
그곳에는 농사질 농지가 아니거든요. 현재 농지로 있더라도 취득한 사람이 주상권 그 목적대로 개발하려고 해야 되지 농사 지을 게 아니잖아. 이걸 지정해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건 농사 잘 지라고 건물 못 지게 하는 건데 이게. 그래서 나중에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정확하게 농지법에서 이거 지정하는 모습을 보면은 도시지역 중에서도 예외적으로 그 어떤 녹지지역 중에서 특별시 녹지지역이 아닌 곳에만 가능합니다. 이거 지정이. 그러니까 도시지역은 지정 자체를 못하게 되면 특례를 인정 못해요. 도관농 농림지역이라면 이미 농림지역인데 이걸 이렇게 보내서 뭐합니까? 그대로 농림지역 행위제한 적용하면 되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면 농림지역보다 이게 행위제한이 더 엄격한 곳이라고 했죠? 더 제일 싼 곳이니까 제일 제한이 엄격해. 그럼 이 행위제한을 여기다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이렇게 안 보내도 농업진흥지역은 더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훌륭히 살아남아 있어요. 굳이 보낼 필요 없어요. 요거보다 행위제한이 완화되어 있는 곳이 문제가 되는데 지정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는 자연스럽게 요것만 남은 것이고 마찬가지예요. 관리적인 산지에 대해서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보전산지로 지정고시가 됐다라면 보전산지 잘 보존할 산지이기 때문에 어디 들어갈 땅이라고 배우셨어요? 농림. 임업용이잖아. 임업용. 대부분의 보전산지는 임업용이 들어가요. 임업이라는 게 나무를 잘 생산해서 나중에 목재를 생산하는 배서 이게 임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둘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앞에 것이랑 차이가 나요. 대부분의 보전시에는 임업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 들어갈 전문적인 땅 맞는데 예를 들어 특수한 보전산지, 지리산, 설악산 등에 있는 보전산지라면 목재 생산이 목적이 아니죠? 자연환경 그대로 보존하는 게 목적이라 요거를 이쪽 곳에서 지정하는 산림청장이 지정하면서 둘 중에 어디로 간다는 것을 고시하게 돼 있어요. 둘 중에 하나로 이제 된 겁니다. 전제는 똑같고 그게 바로 2번, 3번 얘기예요. 그래서 2번에서는 관리지역 안에서 이 말이 전제가 된다니까. 이렇게 관리지역 안에서 이 전제 조건이 빠지면 틀려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의한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반가로 3번. 관리지역 안에 산림 중 역시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의한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둘 중에 하나로 고시된 것으로 본다. 자, 여기 보시죠. 지금 실시간 됐지만 요거 하나만 딱 더하고서 쉴게요. 그래서 좀 끊는 게 좀 뭐해서. 자, 지금 이제 여기다가 우리 했던 거 다 추가시키는 건데 이 원리도 뒤에 나오는 원리에서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택지개발지구가 돼 있는데 아까 이게 농림지역인 땅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는 순간에 택지 개발돼야 되기 때문에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로 본다 그랬죠. 그죠? 아니 택지 개발하려고 도시지역으로 딱 의제를 해버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게 해제가 됐어. 해제될 수도 있어요. 뭐 지정하면 그게 영원 불멸한 거 아니에요. 해제가. 근데 이 해제가 된다면 항상 해제 원인은 둘 중에 하나예요. 사업이 미시행, 사업 시행이 안 돼서 목적이던 사업 안 될 때, 반대로 사업 시행이 완료됐을 때 이 두 가지 사유 중에 하나예요. 어디서나 그래 보통. 아니 택지 개발을 하려고 했어도 이게 상황에 따라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잘 돼서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 시행이 안 되고 있다. 어떤 사정 때문에 계속 안 되고 있어요. 계속 유지해서 뭐합니까? 안 될 거라면 없애버려야지 했더라도. 해제 원인 중에 하나고 미시행. 반대로 사업 시행이 완료가 돼서 택지 개발 끝나서 여기 이제 주택이 막 들어섰어요. 목적된 사업 완료가 됐어. 완료가 됐는데 이걸 유지해서 뭐예요? 또 없애버려야지. 그죠? 그게 이렇게 두 가지 사유가 있단 말이야. 자, 이랬을 때 아까 이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의지했던 이 효과를 요거 지정으로 의지했던 이 효과를 요것이 해제가 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지. 자, 사업 미시행으로 요것이 해제됐다 칩시다. 1번 저절로 이 땅은 사업을 하기로 했다 안 했으니까 옛날엔 농림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1번. 2번 그대로 도시지역으로 둔다. 한 번 된 거니까. 어때요? 환원? 유지? 또 우리 또 특히 앞에 계신 분이 유지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까 또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야지. 자, 지금 택지개발 하려고 했는데 택지개발 안 돼. 그럼 앞으로도 여기 사람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와요. 계속 도시적으로 유지할까요? 아니요. 사람도 없는데. 사람도 없고 옛날 농사짓는 땅이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돼서 해제가 됐단 말이에요.
사람 더 이상 안 들어오는데 계속 도시지역 유지할까요? 돌려버릴까 이렇게? 그래갖고 농사 지을까요? 수긍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이것 때문에 도시적으로 이제 사람 많이 살 때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사업이 안 돼서 해지가 됐다면 당연히 환원된 것으로 보고 농사 져야죠. 만약에 사업식이 완료가 됐어. 1번 환원, 2번 유지돼야지. 이미 많은 사람 들어와 이제 살고 있는데 이거를 농림지역으로 환원시켜갖고 농사 져라. 말이 안 되는 일. 그죠? 이 원리 똑같아. 그래서 뒤에서 어떤 것이 해제됐을 때 도시개발구역에서 나오고 정부에서 나오는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사업이 안 돼서 해제가 됐다라면 당연히 사업이 안 됐으니까 과거로 저절로 환원된 것으로 봐야 되고 사업식이 완료가 됐다라면 환원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래야 되는 거지. 잘 이해하세요. 그냥 이 원리에. 그게 그 아래 거예요. 반가로 4번에 1번. 위 규정에 해당하는 구역단지, 지구구역 등, 구역 등이 아까 의지했던 여러 가지 구역 등이 해제가 되는 경우에 그런데 그 해제되는 경우에 괄호 속에 개발사업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는 여기서 제외하고 그럼 여기 미시행만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제되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으면 따로 정하는 대로 가겠지만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보통 때라면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과거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사업 미시행으로 해제가 됐다면 환원된 것으로 보고요. 사업 시행 완료로 해제가 됐다면 환원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래야 되겠지. 쉬세요.